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지금 어느 때보다 극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미 의회의 대표단을 이끌고 어젯밤에 드디어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전 세계가 미중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실수 하나라도 이렇게 연출이 된다면은 이게 곧바로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군사적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신이나 대변인들은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 시에 군사적 행동도 서슴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움직임들이 또 여기에 대응을 해서 미국도 이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 액션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특별한 아주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낸시 펠로시의 이 대만 방문을 전격적으로 환영하는 데는 대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미국의 동맹이면서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이 미국의 이런 동맹국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 행보하는 모습에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에서도 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미국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 이 방문이다 하고 또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국내에서 우리 일도 해결 못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에 끼어서 좀 이렇게 악평을 하거나 최근에 또 이 주한미 대사가 방문을 했는데 동성애자라 그러면서 또 계속 집회를 해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만 동성애 저는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내부 일에를 좀 집중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좌파들이 함께 붙어가지고 결국 저는 반미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반미주의자들이 또 건전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하고 또 붙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반 트럼프가 아니라 반미로 가게 되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을 싫어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반미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우리 내부 집안 일이나 좀 잘 챙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펠로시가 의장이 결국 중국의 위협, 압박, 협박 속에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가 외신으로 나왔는데요. 이 펠로시는 이 민주당 출신의 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펠로시 의장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익에 또 우리가 우리가 추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액션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만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시 의장의 중국 대만에 방문한 거는 이번뿐이 아니라 91년인가요?天安문 사태 때도 기습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서天安문 사태 중국의 민주화를 지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미국이 대만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충돌 양상, 전쟁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음은 어딥니까? 중국과 대만이 지금 상당히 하얗고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 이제 3개의 전쟁, 지금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일 확률이 높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떤 우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가 더 큰 걱정은 북한입니다. 우리는 더 위험에 빠져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펠로시 의장단 일행이 펠로시의 발언을 보면 중국이 이제 일국 양제 약속을 버렸다. 이건 뭡니까? 홍콩을 이 개혁 개방의 자유도시로 자유로 자치제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거 뭐 영국과 미국에 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 보면 이제 공안 통치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대만에 지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지금 뭐 상당히 불이 붙었다가 탄압을 엄청 받아서 지금 또 뭐 옥고를 치른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펠로시 의장이 지금 냉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독재와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면 지금 승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세계 패권을 지금 다시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그게 양당 크게 뭐 작은 당도 있지만 양당이 이제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쟁 역사는 거의가 민주당에 집권했을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전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뭐 인권, 뭐 민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속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는데, 미국은 뭐 진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이제 친중파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많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이 공화당 정부에서도 뭐 전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공화당도 전쟁을 하지만 이 횟수를 따져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번 다릅니다. 시스템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여야,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움을 하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하나로 뭉칩니다. 이거 뭐 자료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뭐 싸그리 싹 바뀌잖아요. 뭐 상권 분립이 돼 있지만 이 군 문제까지, 국정원까지 뭐 국가의 모든 기능을 뭐 민주당이 가져오면 좌파가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뭐 진보고 이러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봅니까? 종북이고 친중이고 우리의 주적한테 이 정보가 넘어가고 국가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7조가 넘어갔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그래서 이게 휘청휘청해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는 한 목소리를 낸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밀실 정치를 많이 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도 자기네끼리, 그 다음에 뭐 앞에 이제 문재인 또 그 짓거리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미국을 보면 어떻나, 제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어떤 정책이 국가적인 큰 상황일 때는 관련 기관들, 그 다음에 기업들까지 다 참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파생 상황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걸로 대비를 하게끔 시스템이 돌아간답니다. 이 펠로시의 방문을 왜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고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뭐 자칫 전쟁 날 수 있다고 이야기까지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 91년天安문 사건, 베이징에서 이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야단 났었죠, 이게. 그래서 그 탱크로 베이징天安문 광장을 깔아뭉개서 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때도 이 펠로시
이 의장이 젊은 나이죠. 그다음 91년이니까 이제 기습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베터 이게 정교 일치해서 달라이 라마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 이 민주당이 친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은 그 다음에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박수를 보내야 된다. 전 세계 많은 자유를 지지하는 많은 세계인들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펠로시 일행이 대표단이 이제 대만을 방문한다고 할 때 지금 이제 뭐 외신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는 모의 전투를 하는 실질적인 이제 성명과 영상들이 공개되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공산당은 근데 이번에도 뭐 이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뭐 중국 전체를 반중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CCP를 딱 지목을 했습니다.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어요. 무조건 반중 그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다.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데 한때 이제 몇 년 전에 어설픈 사람들이 애국을 한답시고 이 잘못 반중몰이를 해서 이 엄청난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범보수 우파의 애국 국민들은 이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될 거다. 이게 이제 무조건 중국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 뭐 다 죽일 겁니까? 그런 몇억 명을? 그 터무니없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도려내야 된다. 중국 공산당만. 자, 이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준비한 게 뭐였나 카드가 이게 참 미국이 시스템 국가입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이 지금 대만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이 뭐 상당했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 훈련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움직임도 내보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자, 그랬더니 지금 마침 외신을 통해서 9.11 테러의 주모자 이름이 좀 깁니다. 아이만 알자와히리 이름이 좀 발음이 장하게 되게 꼬이는 발음이에요. 알자와히리 이 사람을 발코니에 서 있는데 이 킬러 드론으로 암살을 한 겁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미국을 테러하고 미국의 주적인 이 범죄자들을 끝까지 응징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지금 이제 시진핑한테 너 까불지 마라. 응? 이 경고성으로 이건 저는 딱 이 타이밍을 맞춰서 내보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시진핑뿐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일당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일당들, 전 세계의 이제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이 상당히 위협적일 겁니다. 이게 뭐 보도에 지금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정밀해요. 핀셋으로. 이게 폭탄 소리도 안 나고 두 발을 쏟는데 드론으로 이제 무인기로 이제 했겠죠. 탑재를 해서 가서 이제 근거리에 최대한 근거리에 가서 이제 로켓을 이제 쐈겠죠. 근데 이게 소리도 없이 정확하게 제거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은 발코니에 이렇게 놓아 있는 걸 딱 그냥 맞췄다 그래요. 두 발을 쏘가지고. 근데 뭐 폭발은 또 없었고 폭발 흔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 CIA가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인명살상 최대한 주변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아주 때를 기다려가지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미국의 이 우주항공 최첨단, 제가 뭐 매일 지금 최근에 이제 놓은 제가 뜬 하도 ISR, 그러니까 첨단 감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위성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막 현미경으로 땅바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자, 미국은 타켓을 정했을 때 최소 10cm, 이거 뭡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때도, 순항 미사일을 쏘도 10cm 정도의 오차. 근데 요거는 뭐 더 근사치해서 정확하게 뭐 머리면 머리, 뭐 심장이면 심장, 뭐 원하는 데를 정확하게 타켓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저걸. 그러면
이 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가 이런 뉴스를 보면 섬찟할 겁니다. 아, 이거 혼자 화장실 있다가도 소리 소문 없이 죽겠구나.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미국의 경고다. 이번에 펠로시 의장이 특히나 대만 방문해서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 전쟁이 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고를 일으킨 자, 전쟁을 일으킨 자, 테러를 일으킨 자는 반드시 미국은 응징한다는 것을 미국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군사 훈련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중국의 이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성 군사 행동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if you get in my way, you gonna feel the wrath. Gotta say it to my face while he's looking back. Mirror breaks after math. When I hate, I attack. And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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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e scared. Just give it up. Don't be scared.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뭐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영상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이 군사적 움직임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한 영상을 함께 편집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제 이 펠로시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함께 갈 수 없다. 누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느냐, 중국이 무릎을 꿇을 거냐, 아니면 붕괴가 될 거냐, 이 차이인데, 지금 뭐 저는 붕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이 위성 정보 감찰할 수 있는 ISR 시스템, 그러니까 위성에서 내다보고 적의 움직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적이 하는 말이 뭔지 다 듣고 이제 도청 감청을 해서 다 듣는 겁니다. 그 다 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과연 중국도 되어 있을까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러시아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게 다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지금 이제 나토가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첨단 무기를 다 테스트해보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완전히 최첨단 무기 경련장이었다 이래요. 이만큼 이번에 이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한번 꺾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잘못 까불었다가는 지금 다시 중국도 한 번에 못 움직일 겁니다. 지금 잘못하면 이제 자기네가 이 첨단 이 우주에서 위성으로 모든 걸 컨트롤해서 육해공군이 한 번에 움직이는 전쟁을 할 수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전쟁에 지금
뭐 승패는 저는 뭐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봅니다. 미국과 이제 우방들이 나토, 그다음에 우리 6.25 참전국, 그다음에 영미연합국들. 자, 이 상황에서 미국도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중국이 하도 이렇게 설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 호위를 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지금 남중국해는 4척의 함대를 파병했고요. 뭐 등등 하면서 비행기 등을 지금 전략 자산들을 전개했는데요. 미국도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were not as tough as I'm back, you know that I never left. I got tracks and some music that you never guessed. I don't slack, don't lose, learn your lesson yet. When I get to choose what I do, I'm like a weapon. I'm not sharp as many, but got heart, I'm ready to change. Scars to envy, to win large and plenty. I like to play fast, never change back. Calling out, I'll pay back, cause I'm great at that. Oh,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here for the taking.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defeat.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were half-nots. You were not as tough though.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defeat.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were half-nots, who were not as tough as me.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defeat.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were half-nots, who were not as tough as me.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만 보더라도 중국의 영상은 상당히 조잡해 보였고요. 지금 무기나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지금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의 영상에서 보면은 이 공군의 비온비 전략 자산, 전략 폭격기죠. 이제 핵무기를 싣고 나올 수 있는 뭐 무시무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등등해서 육해공이 다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 영상에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이제 그 비행기 활주로가 나온 게 지금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가 아닌가, 이제 미군 기지 같은데요. 제가 이 오른쪽에 달고 있는 게 이 가데나 마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년 전인가요? 실제 또 이 그때 한반도에 위기가 있을 때. 제가 오키나와를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주한미군, 이 주1미군이 더 많죠. 이 오키나와 쪽,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그 다음에 일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축이죠. 중국을 견제하는. 이 전략자산, 전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일본하고 중국이 맞짱을 때도, 일본만 맞짱을 때도 중국이 이깁니다. 그만큼 이 중국, 일본이 센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중국이 끝없이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 여기에 나팔수가 누구냐? 북한입니다. 또 북한은 또 누굴 시키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반일 감정을 이제 내세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만큼 이 미중이 첨예한데,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제가 알아보는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대면적으로 크게 표출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그 오바마 때부터 중국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이 다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20년에 이게 이제 바이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때 가장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워풀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내뱉고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액션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제재나 압박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크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이제 중국도 뭐 인구가 수억인데 그래도 머리 돌아간 놈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 중국 내에서도 중국 국방대학이에요.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인 다이시 교수가 밝힌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미국을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려도 우리를 동정할 나라는 하나도 없더라. 이 중국의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시진핑은 이것도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시 교수가 강연이 하재인데, 미국이 원한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다. 응? 중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수법이 이처럼 악독할 줄 몰랐다. 미국이 이게 이제 이 중국이 참 자, 이토록 이 중국이 지금 뭐 계속 미국이 때리고 있죠. 이런데도 지금 이제 이게 동정하는 나라가 없더라.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그다음에 중국 때리기 미국 이거는 여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지만 이게 일사불란하게 미국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시 교수가 주장한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가져야 할 새로운 인식 10 이랬습니다. 10가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다이시뿐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중국뿐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미국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더라. 두 번째, 미국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계속 쏟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은 이념보다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한다. 국익 중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세계 제일, 우리가 추월한다는 등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시진핑이가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미국은 남한테 죄를 짓는 걸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 명분만 있으면 전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실익이 되면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일곱 번째, 미국 앞에서 정보 공유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문재인이가 이제 큰 실수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덟 번째, 미국은 전략의 고수다. 적이라고 찍히지 말아야 된다. 이 중국이 찍힌 겁니다, 지금. 아홉 번째, 미국 선거가 국가 전략을 바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 우리처럼, 우리는 뭡니까? 민주당,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되면 뭐 헷가닥 새빨개지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선거가 국가 전략을 바꿀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제가 두 차례 얘기했던 미국은 시스템 국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또 잘 모르는 분들이 트럼프가 군을 장악했네.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은 자체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이든이 군부를 다 장악을 못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군을 장악했다. 그것도 아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자국을 미국에 도움이 되면 다 뭉치는 거다. 열 번째,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다이시 교수가 주장한 이제 미국에 대한 이 분석인데 이게 100%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10번째, 이거 북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은 미국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 이 북한 문제로 저는 중국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이시 교수의 이 냉철한 판단,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하는 놈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방송하는 내용이 이제 뭐 전문가 위주나 좀 수준을 높이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우파 국민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서 갓 태어난 분들은 너무나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계몽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방송이 길어지고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메인 제목은 사실은 이 중국 탈가속화입니다. 탈중국 가속화.
지금 뭐 제가 이거 2년 전에도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엊그제 뉴스에 보면 이제 영국도 지금 이 영국의 정치적 이제 외교 방향에 따라서 재계도 움직인다 해가지고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탈가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정계 재계 이거 뭐 영미연합국이잖아요. 뭐 함께 가는 거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사실은 좀 중국 붕괴, 중국과 전쟁하고 싶어 한다. 제가 이런 정보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미국의 백인보다 유럽의 백인들이 더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 왜?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유럽은 옛날 그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한번 누려봤던 그 한때 상당한 그 향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없애야지, 뽀개든가 붕괴시켜서 분할시켜야지 경제도 좋아지고 전 세계 자유가 온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물어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건 상당히 영국까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이제 기업들을 철수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그러면서 이제 나토 가입국들이 이제 뭐 저는 하나하나 철수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전쟁은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모든 건 국익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방차관보도 중국이 이렇게 계속 도발이 지속되면 인도 태평양에서 군사적 충돌 문제가 날 거다. 뭐 얘기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인도가 빠져 있었죠. 태평양 사령부인데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면서 중국을 붕괴하기 위한 계획 하나로 인도 태평양이 하나의 사령부 체제로 묶인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젠가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르익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림팩, 그 다음에 나토 등등,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는 어디가 될 거냐? 한반도냐? 대만이냐? 지금 뭐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현대전의 양상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뭐, 되게 뭐 명분을 갖다 대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 이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무역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을 통제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하고 미중 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민주당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친중이 들어오면서 잠시 이게 지금 소강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충돌은 일어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게 이제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제가 내년 봄부터는 이게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가 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그게 달할 거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군사적 옵션, 군사 전쟁입니다. 요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무역, 금융, 외교가 다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삐끄덕하면 군사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70년간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완전히 지금 새빨갛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온몸에 붉은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적 옵션, 군사적 전쟁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국방장관 에스퍼, 전 국방장관보다 하나의 중국 전쟁 이미 수명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쉽게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쉽게 행동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철두철미한 준비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계획이 다서고 준비가 끝나면 행동으로 옮길 때는 상당히 미국이 무섭습니다. 역대 그렇게 해왔다는 거. 지금 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림팩이나 지금 뭐 나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전 세계 군사 훈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펠로시 의장도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G2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자기네가 미국과 동급을 주장하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시진핑이 드러내는 순간 얘는 이제 골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중하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하나의 중국에서
대만도 자기네 거요, 홍콩도 자기네 거요, 심지어 이제 북한, 이 대한민국까지도 먹으려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리 독립, 붕괴가 일어나면 이게 중국과의 전쟁에, 이게 어떤 전쟁이든 군사적 전쟁이든 미국과 함께한 국가들에게 이 분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FBI하고 이제 영국의 M15 첫 공동성명 초점은 중국 아닌 중국 공산당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그 수억 명의 인구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이 정치하는 놈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제 CCP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 반중도 이렇게 CCP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뭐 전 그 문체부 공무원, 문재인 때 탄압받아서 해임된 한민호 국장인가요? 이제 여기 뭐 CCP 제대로 반중 활동을 매주 수요일 날인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공자학원 퇴출 운동본부 상당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이 타켓은 중국 공산당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역전쟁, 경제전쟁, 지금 이제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SEC 위원장 또 중기업 상장 폐지 중국 결정에 달렸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뭐 전 세계가 빙퐁, 옛날 핑퐁 외교 이래 가지고 위아더 투게더 뭐 위아더 월드 이래 가지고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평화, 그다음에 탈냉전, 중국 이제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탈냉전을 하면서 중국은 뭐 상당히 개혁 개방에 잘 협조하고 자유 민주 시장 경제 체제로 따라오느냐 이랬는데 결국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벌리니까 이 시진핑이가 이게 붉은 발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1대1로, 그 다음에 중국 공자학원을 통한 전 세계의 스파이 양성, 그 다음에 미인계, 뭐 오만 대 다 우리나라도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영국, 뭐 전 세계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고, 지금 이 돈줄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걸 다 이제 폐지하겠다. 그럼 뭐 끝나는 거죠. 중국 돈 많이 빌려가지고 중국 무너지면 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 많이 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상장 폐지 부분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통제, 무역 전쟁이라고 제가 했죠. 외교 전쟁, 경제 전쟁, 뭐 이 총 통틀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탈가속, 중국 내에서 이제 미국도 제조업이 뭐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죠. 전 세계가. 그러다 이제 이 탈중국화가 시작이 영국 기업들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영국 기업단체 대표가 기업들 반중 정서 강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뭐 이제 명분이죠. 어쨌든 이제 미국과 영국은 함께 계획을 저는 한 배를 탔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중국 가속화가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중국 무너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2년 전에 벌써 방송을 했는데요. 미국 기업은 벌써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93%와 중국 내 공급망 이전 계획을 해서 탈중국화를 선언하고 가속화돼서 중국에서 제조업들이 전부 미국 본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화가 2년 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영국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보도들입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여기에 일본이 벌써 2020년에도 일본에도 1,700여 개의 일본 기업이 중국을 지금 탈가속, 중국 떠나려고 줄 섰고요. 지금 또 많이 탈가속을 하고 있다.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도 총 35,000개 기업 중 지금 뭐 5%인데 뭐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행태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 문재인 때문에 그동안에 이 대책이 미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도 빨리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 저번에 이제 사드 때문에 롯데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탈출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도 이제 돈 많은 놈들이 벌써 정보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국의 뭐 1만 명 이 부자들, 중국 1만 부자들이 여기도 탈중국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제 붕괴, 저는 신호탄이다 제목 이야기한 만큼 충분히 이 정도 자료만 해도 오늘 제 방송에 탈중국 가속화가 결국 중국 붕괴 신호탄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 연대해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 반도체 탈중국 가속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를 지금 이게 뭐 그 바이든이 와서 얘기했었죠. 그 글로벌 동맹, 글로벌 동맹,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동맹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를 지원을 하면서 일본, 대만, 한국, 이 뭐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이 생산력은 뛰어나지만 원천 기술은 대만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일이 있어도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대만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뿌리 내리는 그 대만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잽도 안 되지만 이 대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미국, 유럽, 뭐 나토, 뭐 한일, 뭐 대만, 뭐 다 지금 한 팀이 된 겁니다. 한 팀이. 이제 제가 볼 땐 진짜 중국은 큰일 났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또 친중파들이 있어가지고 이 중국의 무역 적자 자꾸 걱정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미국이 지금 미국과 이 유럽 시장만 겨냥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 폴란드하고 방위 산업 수출 문제에 대해서 뭐 저는 역사적 해거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뭐 폴란드에 무기 좀 파는데 러시아 시장을 버린다 그래요. 또 어떤 놈이. 진짜 화가 납니다. 또 제가. 러시아가 우리 무기 사주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그만큼 지금 친러파, 친중파 간첩들이 너무 많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반도체 동맹 뭐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글로벌 동맹, 뭐 경제 안보, 뭐 다 이게 같이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미 동맹만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어차피 지금 고사 직전이다. 이 중국에 대한 이 부정적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9개 나라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80%가 반중 정서입니다. 역대 최고고. 일본, 호주 각각이 87, 86. 뭐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반중 정서가.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일본 87, 호주 86, 한국 80 이렇게 나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나 동남아 쪽은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고, 북미 쪽은 미국이 82%, 캐나다가 74%,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스웨덴이 83%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75, 독일 74, 영국 69, 프랑스 68, 이탈리아 64, 벨기에 61%, 폴란드 55%, 헝가리 52, 그리스 50. 뭐 전반적으로 50% 이상, 뭐 거의 평균 7, 80% 이 전 세계에서 반중 정서.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그 중국 교수가, 국방대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중국을 지지하거나 도와줄 나라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만큼 미국이 무섭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 애들처럼 맨날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끝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고사작전으로.
이것도 보십시오. 뭐 2020년에 제가 이 방송할 때 벌써 이거 많이 했는데 벌써 이제 미국 FBI가 중국 스파이를 벌써 미국 내에서도 5,000명 이상 체포하겠다고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자학원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이제 퇴출 법안이 나왔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국무부도 이 지금 중국 유학생들 1,0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의 지금 공자학원, 뭐 그 다음에 유학생들 등등등 기업, 이게 전부가 간첩으로 보고 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기업들도 뭡니까? 산업 스파이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해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 너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그 나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당 됐다가 뭐 국민의힘 되면은 서로 이거 개판이야, 개판. 지금은 다 섞여가지고 그놈인데 이놈이죠.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펠로시 의장단이 대만을 방문했는 거는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고 숨이 탁탁 막힐 거다. 그러나 이 위기상에서 뭔가 누가 하나 실수나 헛발질을 하게 되면은 바로 3차 대전을 이어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의 100점 100패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이 한미동맹만 잘하면은 저희는 함께 갈 수 있고 이 중국이 붕괴됐을 때 우리의 북한,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 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우리 옛날 만주 발해 그 이상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역사관, 국가관, 제주 4.3, 광주 5.18에 가서 절하고 하는 거는 지지율에 큰 마이너스다. 여기에 더더욱 대통령이 대변인이나 할 이야기들을 스태핑인가 하면서 쓸데없는 말.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황에 와 있고 경제가 지금 국가 부도 상태예요, 사실은. 안보, 경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위기가 상태인데 국민들은 너무 답답해요. 지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 실수하고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아침마다 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죠. 좀 신중하게 걱정하는 모습 보이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진짜 나 답답해 죽겠어요, 보면은. 자, 여러분, 이 미중 충돌 불가피해 보이고 중국의 붕괴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저는 공화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왜? 지금 공화당의 당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해지고 있고요. 이 중간선거에서 미국이 이기면은 이 반중, 중국의 CCP,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중국 붕괴 작업은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고요. 내년 봄이면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미국의 대선 분위기에 무르익으면서 미국의 세계화 전략, 미국의 세계 패권 재패는 좀 더 확고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속에 울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